동기발전기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우리가 뭐 중요한 발전기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출력을 시키죠. 그 출력의 크기, 그 다음에 직류기에서도 했지만 동기발전기를 운전할 때도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렬 운전할 때 조건,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걸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 발생하는 난조 등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출력인데요, 우리가 직류발전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단자 부분에서 나오는 그 단자 전압 곱하기 단자로 흐르는 부하전류죠.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동기발전기에서는 주파수가 있고 그로 인해 리액턴스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재 보세요. 비돌극형, 원통형 아시죠? 계자의 형태가 원통으로 된 것, 원통 동그란 모양으로 된 것, 그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는 단상은 XS분의 EV 사인 델타입니다. 여기에서 XS 뭐요?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동기 리액턴스. E는 뭐요? 유기 기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V는 뭡니까? 단자 전압입니다. 한번 쓰면 동기 발전기에서 얘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가 회로를 따르면 얘가 유기기전력이고 얘가 단자전압이고 얘를 무시했을 때 얘가 XS입니다. XS. 그래서 P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ZS분의 EV 사인 델타인데 ZS와 XS가 거의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XS분의 EV의 사인 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델타는 뭐냐? 델타는 E와 V 사이의 위상차를 얘기합니다. 위상차.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위상차가 되고요. 지금 얘는 단상이죠. 단상. 그러면 삼상일 때는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있으니까 XS분의 EV 사인 델타에서 삼상일 때는 3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3만. 우리가 전력 구할 때요, P는 VI도 있고 I 제곱 R도 있고 R분의 V제곱도 있죠.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R 대신에 XS가 들어가고요, V 곱하기 V 대신에 EV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인 델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비돌극형 원통형에서 출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일 때 우리 세타가 델타가 얼마일 때 최대 출력 발생하느냐? 사인이죠. 사인이니까 0도면 0이고요 90도면 1입니다. 따라서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요 공식은 지금 공식 자체를 물을 때도 있고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극형, 철극형입니다. 돌극형, 철극형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했을 때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를 구분해 주시고,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더 컸었죠. 그것을 이용하면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P는 XD분의 EV 사인 델타 플러스 EXD XQ분의 V 자스 XD 마이너스 XQ 사인 E 델타입니다. 이 공식은 계산 문제로는 나오기가 다소 어렵고요, 공식 자체를 물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온 편은 아니지만 공식 자체를 물을 때가 간간히 있어. 최근에는 물었던 적이 없었고요, 예전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면 공식 형태 정도 기억해 주시고, 아니라면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니까 돌극형에서는 지금 철극형에서는 사인 델타 값에 의해서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발생했는데, 돌극형, 철극형에서는 돌극형, 철극형에서는 6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발생한다. 요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돌극형, 원통일 때는 90도일 때
최대 출력. 그 다음에 돌극형, 철극형일 때는 60도일 때 최대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여자 현상이요. 현상인데, 자기 여자.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여자 자석을 공급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석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 시성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성분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자기 여자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석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시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서 자석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상에 의해서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RL 부하입니다. RL 부하. 그래서 RL 부하니까 지상전류. L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전류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부하가 L이 아니고요 C라고 하면은 RC라고 하면 RC 부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진상부하가 됩니다. 진상부하. 그러면 자기 여자 현상보다 C성분이죠. C성분이 커지면 이 C성분에 의해서 스스로 자석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하 있죠. 부하에 C부하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전등이나 혹은 히터나 뭐 열 발생하는 거나 모터는 더더욱 아니고요. C부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선로와 대지 사이에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로와 대지 사이에 대지 정전 용량. 그러면 보세요. 이 값이 있는 상태에서 중부하라고 하면 RL 성분이 큰 걸 얘기해요. RL 성분이 큰 것을 중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L 성분이 이 C 성분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선로와 대지 사이에는 이 대지 정전 용량이 무시되고 그대로 지상부하가 되는 겁니다. 지상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부하라고 보면 RL 성분이 작아요. 그러면 이 L 성분하고 이 C 성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 C 성분이 더 크면 이 L 성분이 무시되고 이 C 성분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진상부하가 됩니다. 그때 뭐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우리가 자기 여자 현상은 C 성분이 더 클 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동기발전기에 콘덴서와 같은 용량성 부하를 접속시키면 진상전류가 전기자 권선에 흐르게 되면 이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자화작용이 되므로 저번 시간에 했죠. C성분이 되면 자화작용이 됩니다. 발전기에 직류여자를 가하지 않아도 전기자 권선에 유기전력이 유기되는 현상. 그럼 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내가 자석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짜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전압등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220V를 발생시켜서 보내야 되지 250V 발생한다고 높다고 좋은 거 아니죠. 원하는 우리가 계산된 그런 전압등이 공급이 돼야 되지 이렇게 자기여자 현상에 의해서 더 높다고 혹은 공짜로 이런 자석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방지 대책입니다. 방지 대책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수전단에 동기조상기에 접속합니다.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동기전동기 할 때 배우게 됩니다. 동기조상기는 L도 되었다가 C도 될 수 있습니다. L로 되었다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조상기를 접속해서 부정조절 하면 뭐요? L이죠. L. 부정조절 하면 L이 됩니다. 그러면 C 성분이 크니까 L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상전류를 취한다는 겁니다. 지상전류를 흘려주면은 진상전류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 C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L 성분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전솔로
수로 수전단의 변압기로 접속한다. 변압기 뭐요? 감겨있죠? L입니다. L. 네, 변압기도 감겨있기 때문에 L이고요.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에 접속한다. 리액턴스도 L 성분입니다.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단락비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시킨다는 거죠. 단락비가 크다, 임피던스가 감소된다. 임피던스가 감소되면 임피던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L 성분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이것도 L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서 속응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응. 속도응답. 뭐 여자를 빨리 답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를 빨리 조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여자기, 자속을 공급하는 여자기 있죠. 직류 여자기에 시정수를 적게 해서, 시정수가 적다는 것은 빨리 동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 0.1초, 0.2초. 0.1초에 도달하는 것이 빨리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수를 작게 하고 그 발생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도록 하여 여자기의 소금도를 증대시키는 방식. 네, 속도 응답이 빨리 증대한다는 겁니다. 소금 여자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운전입니다. 직류발전기에서도 운전이 있었고요. 동기발전기에서도 운전입니다. 그런데 동기발전기가 실제 직류발전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현장에서 혹은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직류에서 했지만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이것이 동기발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실기시험의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실기시험에서 우리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주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해서 쫙 써야 됩니다. 그것을 약간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정리돼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시면은 쓰기가 수월하겠죠. 막 외우면은 어렵습니다. 까먹고요.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굉장히 외우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회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순식값 V는 루트 V의 사인 2파이 FT 플러스 세타입니다. 순식값은 이러한 공식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이건 루트는 실업값을 최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거 V는 뭐다?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파형입니다. 파형.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주파수. 이 부분은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상.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계신다면, 숙제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운전 조건 했을 때 첫 번째 보세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까? 네. 우리가 보세요. 150kW에 150kVA 부하의 전력을 공급해요. 그랬을 때 100 더하기 50을 공급하면 100과 50을 병렬로 연결해서 150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발전기가 일단 크기가 같아야 돼요. 전압의 크기. 100V, 100V, 200V, 200V. 전압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위상. 요 2번. 네.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위상. 예를 들어서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위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고요. 그 세 번째 요거 주파수. 뭐요? 주파수가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60Hz죠. 60Hz입니다.
60과 50Hz 같이 못 쓰죠. 우리나라 쓰는 건 보통 60Hz입니다. 그래서 60Hz, 60Hz 해야지 60Hz, 50Hz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주파수 같을 거. 그 다음에 파형이 같을 거. 파형은 뭐요? 어떤 것은 정연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정연파인데, 어떤 건 이렇게 삼각파요. 이런 것들이 두 개 연결돼서 병렬 운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순식값 식을 가지고 정리를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상일 때, 삼상일 경우 상회전이 같을 거. 상회전 어떤 거냐면 이것도 VA, VB, VC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VA, VB, VC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상회전이라고 해요. 삼상일 경우는 상회전이 같을 것. 직류기 한번 예를 들면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뭐가 있었어요? 크기가 같을 것, 전압의 크기가 같은데 용량은 임이었습니다. 용량은 임이.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지면서 같을 것. 그 다음에 직권 계좌가 있는 것은 균합선을 가질 것. 이런 것들이 직류 발전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이었고, 동기기는 이러한 조건을 가집니다. 병렬 운전 조건은 달라요. 왜? 직류기와 동기기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주파수입니다. 지금 크기는 직류기와 동일하죠. 위상이나 주파수 이런 것들은 교류기에만 있는 거죠. 상회전 이런 것도 교류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건 당연히 모두 외워주시고,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순환전류, 무효횡류가 발생하는데, 무효순환전류 크기가 IC는 EZS분의 E1-E2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 임피던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1 E2 동일하게 얘를 Z라고 할게요. Z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러한 부하의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전압 E1과 E2의 크기가 같다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다고 하면은 전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만 흐를 겁니다. 같다면요. 하지만 전압의 크기가 다르면 당연히 전압의 크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는 전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얘들은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못하는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러면 얘를 우리가 등가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노란 부분은 빼고요. E1, E2 전압의 크기만큼, 차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E1-E2고 Z1, 그 다음에 Z고 Z라면 이만큼의 무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무효순환전류. 그러면 이따 그래도 무효순환전류 IC는 뭐다? Z분의 E죠. Z가 얼마? EZ. 이는 얼마요? 두 전압 크기 큰 데서 작은 것을 뺀 겁니다. 그래서 EZ, 동기 임피던스라면 EZS죠. EZS분의 E1-E2만큼의 얘는 뭐다? 무효 순환 전류 혹은 순환 전류 우리가 횡류라고 그럽니다. 횡류.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하고 무효 횡류가 그런다. 방지 대책. 전압의 크기가 다를 때 발생하죠. 그러면 전압은 우리가 E는 4.44의 FM 파이죠. 그러면 전압의 크기 뭐로 바꿔요?
뭐를 조절해요? 주파수 조절 못하죠. N은 권수입니다. N은 권수. 자속 있죠. 얘 크기를 조정해서 다른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 여작이죠. 여작이. 그래서 방지 대책은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데 계자 저항 조절. 계자 저항을 조절해서 여자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을 조정하면 전압의 크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자 전류의 특성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조건입니다. 조건. G1 발전기의 계자 전류 IF1을 증가시키고 G2 발전기 계자 전류 IF2를 일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G1 발전기가 이렇게 했어요. G2 발전기 이렇게 했어요. 얘를 우리가 병렬 운전을 이렇게 운전하는데 요게 있고 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얘가 IF1이고요. 얘가 IF2입니다. 지금 뭘 하냐면 G1 발전기 계자 전류 IF1 있죠. 요 IF1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속은 당연히 이 전류를 증가시켰으니까 G1 쪽에 자속이 증가하고 G2는 자속이 변하지 않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유기기전력 이쪽에 자속 파이원이라고 할게요. 파이원이 증가했으니까 G1의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고요. G2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유효분 전류 얘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부하가 예를 들어서 1kW라고 할게요. 1kW. 그러면 1kW의 부하는 지금 이쪽이 변했다고 해서 1kW가 2kW 되고 3kW 되고 부하는 변하는 게 아니죠. 부하는 필요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전원이 만약에 뭐 100kW, 100V 줬다가 200V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하의 유효분은 실제 부하에서 일하는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분 전류는 불변이에요. 불변. 부하로 오르는 전류는 불변이고 무효분 전류는 보세요. 이쪽에 자속이 증가했다는 것은 자속은 우리가 L 성분이죠. L 성분. L 성분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무효분 전류는 증가하고요. 이쪽에 무효분 전류는 당연히 찍어죠. 이쪽에 L 성분이 증가하면은 지금 똑같은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얘가 L 성분 증가하면 이쪽은 C 성분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다이해서 부하에 똑같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L 성분 증가한다 그러면 얘가 C 성분 증가해줘야 맞춰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효 전력은 앞에서 했지만 유효분 전류와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 실제 일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변이고요. 무효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L 성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파이가 증가해서 L 성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상 무효 전력이 증가하고요. 이때는 진상 무효 전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역률은 여기 L 성분이 증가했으니까 이쪽의 역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L 성분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L 성분 여기에서 감소한 만큼 이쪽이 보충해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역률을 만들어 주려면 부하에서요. 그래서 이쪽이 감소하면 이쪽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하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 표에 있는 내용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크기가 다를 경우는 무효 순환전류 혹은 무효 횡류가 흐르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 전류를 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파수가 다를 경우는 우리가 한쪽은 100Hz고 한쪽은 50Hz다. 주파수가 다르면은 우리가 어떤 서로 주파수가 같아지려고 하는 동기화 전류 혹은 유효 순환 전류가 그렇게 됩니다. 동기화 전류 혹은 유효 순환 전류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유효 순환 전류 혹은 동기화 전류 혹은 유효 횡류가 그러고요.
난조 발생, 조금 이따 나오지만 난조 발생이라는 것은 발전기 회전수가 흔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난조 발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건선,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경우, 자주 나오는데요. 위상이 다를 경우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크기와 주파수는 같아요. 이렇게 위상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지금 이만큼의 위상차 세타가 발생하죠. 이것도 주파수가 다를 때처럼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화 전류라고 하고 혹은 유효 전류, 유효 횡류, 유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주파수가 다를 경우와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경우 흐르는 전류는 동일합니다.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 혹은 유효 순환 전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은 어떤 경우에 달라지느냐 하면 원동기의 출력이 변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속, 계좌의 자속이 다를 경우는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원동기 출력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계좌얘를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원동기가 필요하죠. 이 원동기의 출력이 변하면 여기에 이 하나의 발전기와 다른 하나 발전기 사이에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좌를 회전시켜 주는 것을 원동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동기 검정기를 사용해서 위상 일치 후 동기 발전기를 모선에 접속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에 하는 것이 동기 검정기입니다. 즉 뭐냐면 동기기에서 검정한다는 거예요. 크기나 주파수나 위상 등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사하는 것을 동기 검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상이나 크기나 주파수가 같은지 동기 검정기를 사용해서 일치한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기화 전류입니다. 동기화 전류. 이 사이에 서로 다르니까 동기화 되려고 하는 전류예요.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를 동기화 전류를 하는데 이것은 유도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거 모두 할 수는 없고요.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동기화 전류는 IS가 단락 전류의 IS가 아니고 동기기에서 동기가 뭐예요? 싱크로너스죠. 여기서 IS는 동기화하려고 하는 전류에서 싱크로너스 전류입니다. 그래서 IS는 XS분의 2원의 사인 2분의 델타예요. 2원의 사인 2분의 델타. 그 다음 수소전력은 뭐냐? 수소전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따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죠.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로 동기화 되려고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보태주려고 하고요. 이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여기는 이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 전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수. 나쁜 말로 하면 금품 수수 있죠. 주고받는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동기화 되려고 주고받는 전력을 수수 전력이라고 합니다. 수수 전력. P는 2배 ZS분의 2의 자승 사인 델타. 우리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조금 전에 했죠. 동기발전 출력할 때 P는 뭐였어요? XS분의 EV 사인 델타였습니다. XS분의 EV 사인 델타. 여기에서도 뭐예요? 비슷합니다. 수소 전력은 2배 ZS분의 2원 S 제곱 사인 델타예요. 비슷한데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그래서 이 공식 있죠.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출력 공식하고 이 수소전력 공식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릅니다. 꼭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 동기화력은 동기됐을 때 그때 출력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동기화력은 EZS 분의 E1의 제곱 코사인 델타입니다. 즉 우리가 보세요. 수수전력을 P라고 했을 때 D 델타분의 D 하면 PS입니다. 즉 수수전력을 델타 각도에 대해서 위상차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것이 동기화력이 됩니다. 수수전력과 동기화력은 수수전력을 미분하면은 동기화력이 된다. 이런 것 기억해 주시고, 다시 동기화력은 코사인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전력은 사인 델타나 EZS분의 E1의 제곱 사인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XS분의 EV 사인 델타예요. 요거 꼭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도 이렇게 교재에 나오는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파형이 일치하는 경우, 파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건 더 문제죠. 하나는 정형파, 하나는 상박파, 하나는 정형파, 하나는 구형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뭐였어요? 무효순환전류인데, 파형이 다를 때는 고조파가 포함이 됐다고 해서 고조파 무효순환전류입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에 흐르는 전류, 무효순환전류에서 고조파가 붙어요. 고조파와 무효순환전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썼던 공식에서 요걸 한번 볼게요. 정리만 하자면 요거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 순환전류입니다. 무효 순환전류하고 무효 횡류. 위상이나 주파수가 다를 때는 유효 순환전류 혹은 동기화전류라고 합니다. 동기화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파형이 빠졌네요. 파형이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하자면은 기전력의 파형이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순환전류. 그래서 요거 병렬 운전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이것도 전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시 같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같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때 발전기의 용량, 이건 직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직류기에도 마찬가지고, 부하 전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전류도 같을 필요 없고,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것이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이 변압기 파트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근데 변압기 파트는 또 병렬 운전 조건이 달라요. 이게 각 기기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병렬 운전 조건은 기기마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동기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분담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이 있는데 피상전력이 있어요. 피상전력이 있는데, 이 피상전력은 아시다시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그런데 유효전력을 뭘 통해서 유효전력을 조정하느냐? 유효전력은 주파수예요. 주파수, 즉 회전수를 통해서 유효전력을 조정합니다. 회전수를 통해서. 무효전력은 전압을 통해서 무효전력을 조정합니다. 무효전력으로. 그래서 봅니다. 유효전력의 분담은 원동기의 속도 특성, 속도가 뭐예요? 회전수죠. 예. 원동기의 속도라는 것은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회전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무효전력은
기전력의 크기, 즉 계좌전력 크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계좌전력 크기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계좌전력 크기에 의해서 무효전력이 분담이 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원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계좌 NS를 만들어주는 그 계좌를 회전시켜줘야 발전되는 거죠. 그 계좌를 회전시켜주는 원동기도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병렬 운전 조건은 균일한 각속도를 가질 것. 각속도가 뭐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뭐다? 2파이F죠. 즉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데 2파이F가 각속도고 2파이가 같다고 했을 때는 F는 또 초당 회전수죠. 그래서 초당 회전수가 같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속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순시적으로 기전력의 크기와 위상의 차이가 생기므로 두 발전기 사이에 고조파 횡류가 흘러 병렬 운전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각속도, 회전수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 어떤 것은 속도 조정을 했는데 많이 변하고 어떤 것은 조금 변한다.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한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질 것. 부하의 변동에 대해서 속도 조정률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나 부하 분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건 당연한 소리죠. 예, 적당한 속도 조정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 이게 뭐냐? 조속기가 뭐요? 속도 조정기죠. 속도를 조정하는 기기인데 얘가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변했을 때 조정하고 조금 변했을 때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적당한 불감도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민감하지 말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민감하지 말 것. 이것이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 적당한 각속도를 가지고 적당한 속도 조정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 너무 민감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이 있고요. 난조가 있습니다. 난조를 한번 볼게요. 난조는 우리가 동기기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NS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NS로 회전해야 됩니다. 즉 얘가 이 NS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요동치다가 심해지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난조라고 하면 난조에서 더 심해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탈조라고 해요. 탈조. 속도를 이탈했다고 해서 탈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난조를 봤을 때 발전기의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이에요.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하는데 주로 부하가 급변하면은 앞에서 유효전력은 회전수가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하 유효전력이 변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른 회전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진동하는 것, 동기 속도를 주변으로 그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난조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연결한 부하 있죠.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이 우리가 장난으로 불 껐다 켰다 하면은 장난치지 마라 그러죠. 고장 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불이 껐다 켰다 하는 것 자체가 부하가 급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의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발전기에서는 난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있죠. 원래 돌아오면 그것도 관성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이 작은 것을 관성 모멘트가 작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그 속도를 조정해주고 하면 화나죠. 그래서 난조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은 난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좌에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고조파가 유기되면은 이것도 난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난조의 방지 대책이 뭐냐? 난조의 방지 대책은, 난조 방지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동건선입니다. 제동건선 혹은 아모티셔 건선이라고 하는데, 제동건선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게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계좌 극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건선을 넣은 겁니다. 이것을 여기 계좌 극에 구멍을 뚫어서 넣어놓은 이 건선을 우리가 제동건선이라고 그래요. 제동건선. 제동건선인데 이게 뭐냐면은 운동을 제동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얘가 진동하지 않도록 운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편에 슬롯을 설치해서 자극편에 슬롯 설치해서 도체를 삽입하고 권선을 감는다는 거죠. 양단을 단락환으로 연결해서 불완전한 농형권선을 설치한 거, 농형권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도기에서 나오는 게 됩니다. 유도기에서. 자극에 슬립이 생기면 이 슬립이라는 용어도 유도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전기자 외전 자속에 의해서 슬립 주파수의 전류가 제동건선 중에 흘려서 운동을 제동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제동건선이 발전기에서는 주로 난조 방지 역할을 하고요. 전동기 가면은 이 제동건선으로 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조 방지 대책으로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난조가 발생하니까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이것은 플라이휠 효과를 하고요.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고조파 제거, 우리 고조파 제거하는 것으로 단절권과 분포권, 전기자 권선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의 안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안정도 부분도 전력공학 과목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깊은 것은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 하고요. 어차피 전력공학 공부하셔야 되니까.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교재 순서대로 하면은 정태, 그다음에 동태, 안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에서 안정도로 하는 것은 원하는 전력을 변하지 않게 쭉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단 보통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보통 상태,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에서 뭐 사고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 동태 안정도는 우리가 AVR이라고 있습니다. AVR이 뭐냐면 AVR, 오토 볼테지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자동 전압 조정기. 자동 전압 조정기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도 원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AVR이라고 하는 거죠. 자동 전압 조정기. 그래서 정태한 정도는 AVR로 전압 조정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전력을 원하는 값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과도한 정도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지락사고입니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도를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고요. 여기에서는 뭐 안정도 종류가 정태, 동태, 과도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정리해 주시고, 그럼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입니다. 정태 안정도나 동태 안정도나 과도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락비를 크게 할 것, 그 다음에 단락비 크게 하려면은 동기 임피던스나 리액턴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관성 모멘트, 플라이휠 효과가 커야 됩니다. 이런 거. 조속계 신속한 동작. 이게
앞에서 너무 민감하지 않을 거라고 신속한 동작은 다른 거죠. 민감한 동작은 너무 민감하다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고 신속한 동작은 빨리 동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이것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조속계 신속한 동작도 맞고 소공여자 방식, 예, 저번 시간 했죠? 소공여자 방식 빨리 응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기화가 있습니다. 동기기에 여자를 주어서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를 모선 각각의 값이 같게 되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삼상인데 얘하고요 이렇게 뭐 RST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보세요. 전압의 크기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도 전압이 아니고 위상 세타도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라는 것은 이렇게 두 라인으로 운전할 때 전압과 주파수와 위상 등이 같도록 하는 것을 동기화라고 그래요. 동기화되지 않으면 전압이나 주파수 위상이 같지 않으면은 차단기를 닫는 순간에 과대한 도립 전류가 흘러서 현재의 경우 차단기가 동작되거나 기계 자체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전압은 어떻게? 전압계로 확인하고 주파수는 주파수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은 동기검정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동기검정기는 뭐냐?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동기검정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A에서 A로 하면은 AA입니다. 같은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압이 여기 램프예요. 램프를 연결했을 때 어둡습니다. 근데 보세요. B와 C, 그 다음에 C와 B를 연결하면 이것은 밝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C가 있을 때 B와 C, C와 B는 뭐예요? B와 C, C와 C, B상이고 C상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연결한 거예요. 이 사이에 연결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이 전압만큼 램프를 연결했을 때 불이 밝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A상은 A에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낮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검정기에서 이런 원리로 위상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A상인지 B상인지 C상인지 이런 것들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한 동기검정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동기발전기 이론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